예, 4.15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지금 각 지역에서 굉장히 열심히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고도 핫한 지역 후보자를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. 차기 보수 진영의 대권 잠룡으로 평가받는 분이죠.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고 있는 청와대 전 대변인 고민정 후보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고민정 후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굉장히 바쁘신데 일단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, 후보님. 네, 국민TV 여러분 반갑습니다. 지금 저는 열심히 골목 유세를 다니다가 잠시 전화를 받았습니다. 다들 잘 지내시죠? 예, 지금 바뀌시군요. 유세 중이시군요, 지금 후보님. 전화 받으려고 잠깐 지금 실내로 들어오기는 했는데요. 예. 조금 전까지도 저랑 일동에 골목 유세를 쭉 다녔었거든요. 그러셨군요. 네. 요즘 이제 열심히 유세하느라 힘드실 텐데 민심이 좀 어떤가요? 국민들이 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나요? 민심이 초기랑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. 예.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꼭 지켜내야 된다, 꼭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십니다. 지켜내야 한다. 당위네요. 그렇죠. 당위 꼭 이겨야 한다. 예. 그렇죠. 왜 그런가요? 예. 글쎄요. 나름대로의 다 생각들이 있으시겠지만 이제 제가 가장 이 광진의 후보로서 나온 이유가 촛불의 완성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. 어쨌든 저는 청와대 대변인이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. 예.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는 후퇴하는 그런 과거 정치가 아닌 이곳 광진에서 미래 정치가 꽃피기를 바라는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. 그렇군요. 예. 네. 알겠습니다. 그런 열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박빙으로 서울에서 아마 제일 박빙인 것 같아요.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오히려 숨은 샤이 야당표가 있어서 오히려 고민정 후보가 불리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? 그거에 대해서는? 샤이 야당이 있을지 샤이 고민정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근데 현장에 다녀보면은 확실히 이제 겉으로 드러내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. 예.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현장에 이제 취재 오신 기자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이제 그분들은 할 수 있잖아요. 예. 그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확실히 여기가 좀 뜨겁기는 한 것 같더라고. 예. 그런 말씀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단 응원해 주시는구나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표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광진 주민들이 좀 한정돼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그 샤이 고민정이라는 이런 분들도 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색을 하지 않았던 이런 분들보다는 만나지 못한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그런 분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. 알겠습니다. 자, 샤이 고민정이라고 아주 새로운 조어를 만드셨는데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. 저희 시청자 한 분이 친정의 지역구라고 응원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여기가 얼마나 뜨거운 정도냐면은 여권의 유력한 분들,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, 그리고 양정철 민구연구원장,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유세를 했어요. 이게 여기가 어렵다고 해서 온 건가요? 아니면은 고민정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, 후보가 특별한 게 있어서 온 건가요, 지금? 일단 두 분은 저랑 개인적인 친분이 굉장히 좀 깊은 분들입니다. 예.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. 선거라는 판이 그렇게 정치적 역학관계로만 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건지는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. 근데 일단 임종석 실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문재인 캠프에 처음에 영입이 1호로 됐었잖아요. 그때 당시에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제 실장이셨고 양정철 선배는 부실장이셨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는 제가 처음 영입됐을 때부터 굉장히 가깝게 알던 분들이고 또 임 실장님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부대변인 역할을 해내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좀
이제 털어내 주셨죠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. 어떻게 보시나요? 글쎄, 꼭 도움이 된다, 안 된다, 계산적으로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저에게 가지고 계신 신뢰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, 거기에 대해서 또 유권자 분들께서 고민정은 모르지만 임종석의 말에 대해서 혹은 양정철의 말에 대해서는 또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테고, 이제 다만 고민정이라는 사람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떤 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. 본인이 아무리 잘났어도 세상에 그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하물며 대통령님도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고민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? 임종석, 양정철 이 두 분도 물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광진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 때 협의할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아무래도 훨씬 더 용이하겠죠. 뿐만 아니라 정부와 청와대까지도 그런 협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장애물이 이제 다른 후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곳에 있다는 거는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주변에 뭐 구청장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더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. 자, 어저께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좀 날카로웠다라는 평들이 있었어요. 특히 우리 고민정 후보께서 문제로 제기한 120만 원 금품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저는 일단 어제 토론회를 하면서 사실은 인생의 후배이고 정치의 후배인데 좀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네거티브 정치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모든 후보가 또 모든 정치 선배들이 다 얘기하는데 막상 이제 제가 정작 토론회를 딱 나섰는데 역시나 그 자리에서 또다시 그러한 네거티브 정치를 보여주셔서 내가 뭘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허탈감이 좀 있었고요. 그 120만 원 금품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분들에게 5분한테 명절 격려비로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을 하셨더라고요. 명절 격려비 120만 원을 올해 초에 지금 준 건가요?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광진구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한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떠한 이제 결정을 할지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사건에 대한 스트레스로 가장 그 힘든 사람은 경비원이시고 그 중에 한 분은 그만두신 상태거든요. 그러시군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풍양속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말씀입니다. 아니, 미풍양속이면 뭐하러 오세훈법을 만드셨습니까? 그냥 그 미풍양속 그대로 아름답게 이어갔으면 될 것을. 그렇군요. 저도 사실은 거리거리 다니면서 굉장히 그 힘든 어르신들 많이 봅니다. 혹은 마스크를 하나 꼭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. 그런데 마스크 하나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오세훈법 때문이거든요. 선거법 위반이죠, 그러면은. 그런 모든 것들을 이 모든 후보자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미풍양속 모릅니까? 우리도 다른 그런 분들에게 뭔가 또 해드리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그 법을 만드신 분께서 미풍양속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. 그럼 그 법을 만들지 마셔야죠. 그렇군요. 고민정 후보께서 보시기에는 이거를 일종의 표 매수행위라고 지금 인식을 하시는 건가요, 그러면? 모르겠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유권자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오세훈 후보는 고 후보가 학력 위조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어떤 내용인가요, 이게?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또다시 네거티브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. 구글에 학력 위조를 기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일단은 첫 번째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. 구글에서 어떠한 그 구조로 그러한 게 올라가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.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된 것이고요. 그리고 마치 그것이 선관위에 잘못 기재를 한 것처럼 법을 위반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분명히 그것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율사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테고 저보다 선배 정치인이 다 잘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
어떤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꺼내신 것 같은데 후배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선배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거티브를 하는 모습에 실망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. 자, 이제 핵심 1호 공약, 이제 뭐 이게 지역구 또 정치인이다 보니까 광진을 네네. 위한 뭐 공약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지금 내걸고 계신가요? 일단 첫 번째 핵심 공약은 그 동부지법과 KT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인데요. 이게 예. 광진구의 최대 지역 현안입니다. 그래서 일단 5G 기술과 행정 지원, 스타트업까지 유니콘밸리를 조성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또 예. 지역 경제도 살려보겠다는 게 가장 큰 공약이고요. 예. 우리 이곳 광진에는 세종대와 건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인적 구성들이 탄탄하거든요. 예. 그래서 이런 분들과 함께 스타트업도 가능할 수 있고 또 KT가 있기 때문에 기술이 가능하고 또 그 예. 지역에 광진구청과 의회가 들어설 것이기 때문에 행정도 가능해집니다. 그래서 행정과 기술과 이 기업까지도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알겠습니다. 만약에 이제 아직 뭐 섣부르긴 합니다만은 당선이 된다라면 어떤 정치를 하고 싶으세요? 왜 이 나왔는지가 좀 궁금해요, 사실은. 글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은 좀 사람들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정치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참 많이 다짐했었던 건데요. 그러니까 막말 정치, 그게 이제 네거티브 정치입니다. 어찌 보면. 예.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발목 잡는 이런 정치는 하지 말라고 수많은 광진 주민들이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러셨군요. 고민정 씨 당신도 정치인이 되면 혹시나 그럴까 걱정이다. 부디 그것만큼은 지켜다오.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저야말로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야당의 그 수많은 막말들과 싸워왔던 지난 시간이었거든요.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막말로 대응한 적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청와대 대변인은 다르구나, 대통령의 입은 다르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걸 견뎌내는 게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어쨌든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국민들께서도 만족해 하셨고 그런데 제가 지역 정치를 하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그러한 네거티브 정치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그때가 떠오르면서 반드시 야당이 심판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다시금 좀 확인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여러모로 힘드실 텐데 뭐 마지막까지 힘내시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구 유권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사실 저한테 한 표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선거로서는 첫 번째 덕목일 텐데 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코로나입니다.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잘 버텨주시고 견뎌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지 늘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아서 추경안조차도 제때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. 늘상. 그것을 잘 만들기 위해선 이번 총선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. 그래서 코로나19를 제대로 적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20대 국회가 심판받아서 21대 국회만큼은 좀 새롭게 탄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. 감사합니다. 네. 지금까지 광진을의 민주당 고민정 후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